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2장인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각까지의 전선이라든가 또는 지지물 또는 기타 설비 등을 통틀어서 우리는 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전선로에 관한 내용은 일반사항, 즉 공통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장소별로 군내, 옥측, 옥상에서의 전선로, 땅 위에서의 전선로, 땅 속에서의 전선로, 그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전선로에 대한 어떤 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인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공 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다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예를 들어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A라고 하는 전선로라고 보겠죠. 그러면 또 다른 B라고 하는 전선로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얘의 전선이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이렇게 즉 여기는 B라고 하는 전선로에서 전선이 지나갈 때 이 A라고 하는 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A라고 하는 전선로와 B라고 하는 전선로의 간섭에 의한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공전선의 분기입니다. 이 가공전선의 분기는 여기에서 전선을 어떠한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로부터 전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지 말고 그러면 전기를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쪽 방향에 대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 전선로의 힘의 평형이 나빠지게 되겠죠. 즉 이렇게 하지 말고 전선을 지지하는 이 지지점에서 분기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점에서 전기를 분기하라, 전선을 분기하라 이런 이렇게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발판못입니다. 발판못. 이때 가장 밑에 있는 이 발판못의 높이를 1.8m 미만에서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취급자 이외의 사람들이 이 전주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도록 1.8m 미만에서는 이 발판못을 설치하지 말아라 이거죠.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1.8m 미만 시설에서는 안 된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 예외사항은 뭐예요? 발판못을 내부로 넣을 수 있거나 또는 오름 방지가 되어 있거나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지 말아라. 그죠? 1.8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압하중, 하중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선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하중에서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하중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전선의 자중,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선 자중이라는 게 있고 또 눈이 쌓이면 빙설하중이라는 게 있죠. 빙설하중이라는 것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선로에 대한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풍압 하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풍압 하중. 바람에 의한 하중. 이 지지물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 풍압 하중입니다. 그러면 이 풍압 하중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갑종 풍압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을종 풍압 하중이라는 게 있고 병종 풍압 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갑종, 을종, 병종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갑종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계절입니다. 고온 계절. 이 고온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한 가을 정도가 되고요. 을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온 계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겨울에서 봄까지 정도가 됩니다. 병종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인가 밀집 지역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온 계절, 즉 여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풍이라는 게 있죠. 태풍. 바람이 많이 분다 이거죠. 을종, 저온 계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어때요? 적죠. 그쵸?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 전선로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단위가 파스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스칼. PA. 파스칼은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턴 퍼 제곱미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가해졌을 때의 압력을 우리는 1파스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갑종을 먼저 보게 되면 갑종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 또는 뭐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이때 지지물의 종류에는 크게 목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모양에 따라 적용하는 풍압 하중의 값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원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형은 588 파스칼 이렇게 외워야 돼요. 보시면 원형은 다 뭐였어요? 588 그쵸? 그리고 목주나 원형은 풍압 하중이 588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기타의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다. 철주 중에 강관, 요 철주의 강관 같은 경우에는 1117 파스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원형 588 그죠? 철탑의 강관, 요 철탑의 강관 같은 경우에는 1255 파스칼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도 된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에 페이지를 올려보면 애자장치 특고압 전선용의 것은 1039 그죠? 애자장치 1039 파스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라.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갑종 풍압 하중에서 아시겠죠? 갑종 풍압 하중에서 자 이때 을종을 보겠습니다. 을종은 바람이 많이 안 부는 저온 계절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갑종보다 작겠죠. 이때 저온 지역은 눈이 오기 때문에 빙설에 대한 어떤 바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읽어보게 되면 전선 기타 가삽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372 파스칼을 적용을 한다. 얘는 을종은 372 파스칼이구나 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아닌 그 이외에는 갑종의 2분의 1이다.
병종도 갑종의 2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종, 을종, 병종은 어디에서 적용을 하느냐 라고 보았을 때, 자, 먼저 고는 다 뭐예요? 갑종, 갑종, 갑종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저우는 뭐예요? 을종, 을종, 을종이에요. 다시 을종, 을종, 을종인데, 을종은 저온 지역, 빙설이 있는 데에서 을종이잖아요. 근데 빙설이 없다라고 하면 병종이 되는 거예요. 저온에서 빙설이 없다, 병종. 자, 그리고 빙설이 많은데 여기는 해안지방이에요. 해안지방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많이 불기 때문에 갑종과 을종 중에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종 같은 경우에 인가가 많이 연접된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종은 인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 그러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저압, 고압, 그리고 35kV 이하 특고압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종 같은 경우에는 35kV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대요.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라. 문제에서 다음 중 병종 풍압하중에 대한 또는 뭐 풍압하중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해놓고서 병종 풍압하중은 사용전압 35kV 초과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종은 35kV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물을 그려보면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지물의 기초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이거죠. 이것에 뭐란 얘기예요? 안전율을 우리가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안전율. 그럼 얘가 만약에 500kg까지 500kg의 뭐 하중이 걸려 있다. 그리고 뭐 좌우 풍압 하중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통틀어서 뭐 아래로 작용하는 하중이나 뭐 풍압 하중이나 통틀어서 얘가 500kg의 하중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 500보다 커야 되잖아요. 여유율이 2 이상이다 이거예요. 2 이상이다. 근데 철탑의 이상 상정 하중 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해 철탑은 1.33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 안전율은 요게 2이다. 기초의 안전율은 2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 기초가 묻히는 요 깊이가 요 표를 만족한다면 요 안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전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전장과 이 설계하중에 따라서 요 깊이가 어때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제일 먼저 14부터 있네요. 14, 15, 16, 17, 18, 19, 20 메타. 이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하중은 6.8, 9.8, 뭐 14.7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6.87 뭐 킬로니튼이에요 원래. 그리고 얘는 9.8 뭐 킬로뉴튼. 그리고 얘는 14.72 뭐 킬로뉴튼 이렇게 되어 있다 볼게요. 그럼 얘를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얘는 700kg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1000kg을 의미하게 되고 얘는 1500kg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8N이 1kg이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요 표를 정리를 해 보면, 자, 맨 처음에 여기에 얘 같은 경우에 15m 이하까지는, 그죠? 15m 이하까지는 요 전장의 6분의 1이에요. 전장의 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5에서 16까지는 2.5m예요. 여기 깊이가 2.5m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 16m를 초과하게 되면 여기는 2.8m로 깊게 매설하면 안전율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0kg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15m 이하까지는 여기까지는 15m 이하까지는 6분의 1에 0.3을 더하면 돼요. 6분의 1에 0.3을 더하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15m를 초과하면 여기를 초과하면 얘는 무조건 2.8m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2.8. 여기 0.3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6분의 1에 0.3을 더해라. 자, 그 다음에 1500kg 이하에서는 얘도 15m 이하까지는 여기까지는 전장의 6분의 1에 얘는 이제 0.5를 더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0.5를 더해라. 그 다음에 18m 이하까지 여기가 18m네. 여기까지는 얘가 3m 그리고 그 이상은 3.2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2.5, 요 2.8, 뭐 2.8 요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요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지지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목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이다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철주와 철근 콘크리트 주에서는 A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종이다라는 게 있어요.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 주,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A종이 뭐냐라고 하면 A종은 전장 16m 이하 그리고 설계하중 700kg 이하 요만큼은 얘네들은 A종이다 라고 해요. 길이도 전장도 짧고 그 다음에 설계하중도 작은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 주라고 하고 나머지 요거보다 높은 전장이 길거나 설계하중이 큰 나머지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이제 B종이다라고 해요.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물에 대한 종류도 아셔야 되고 이때 지지물의 길이와 설계 하중에 따른 요 깊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깊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지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죠. 지지물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지선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얘를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나항에 보시게 되면 가공전설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야 한다. 따라야 되겠죠. 이 지선의 안전율은 어떻게 돼요? 2.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사용하는 지선의 인정하중은 인장
하중은 4.31kN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만약에 이 지선을 연선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선 여러 가닥의 소선들을 묶어서 만든 게 연선이죠. 이때 연선을 사용할 때 무조건 소선은 3가닥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때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숫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선이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닥으로부터 0.3m까지는 여기를 뭘 써야 되냐면 아연 도구만 철봉을 써야 된다. 얼마만큼? 지표면상 0.3m까지는 여기를 아연으로 도구만 철봉을 써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선의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만약에 도로다라고 볼게요. 그럼 도로면 지선을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조 지지물을 쓰고 지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는 즉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5m 이상 되어야 된다. 만약에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4.5m까지 이 높이를 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보도라고 한다면 이 높이는 2.5m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